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증시가 달라졌다라고 이제 서두에 올려드렸는데, 오늘 같은 날 한 보름 전만 해도 공포 구간에 의해서 금요일 날 미증시가 저렇게 내려갔다? 그러면 우리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더욱더 밀렸었는데,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죠. 반등이 나오면서 강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테마주가 빠른 순환매가 좀 나오기 시작했죠. 이게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 뭐 이제 테마주장이 슬슬 이제 마감되어 가는 이런 모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확인해 보고요. 자, 4월 옵션 만기일 좀 빠르다라고 했어요. 열흘 뒤입니다. 다음 주. 그래서 이 부분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공지드리면은, 자, 4층 도용권 조심하시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 채널 등 뭐 저희는 문자나 이런 부분으로 먼저 저희가 연락을 드리거나 뭐 영업성 멘트를 드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참고하시고, 예시가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뭐 이번 종목은 뭐 해외 종목이고 뭐 어디서 받았다고 하죠. 저희는 어디서 받은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투자 전략가라고 하죠. 투자 전략을 분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분석을 하지 뭘 받아옵니까? 저게 어떤 정보인 줄 알고 얼마나 정확한지 알고 저런 걸 받아다가 씁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나 쓰는 거죠. 그런 거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 행해지는 주가 조작이다. 이거 시장 교란 행위고 누가 봐도 불법이죠. 저희는 불법적인 행위 이렇게 뭐 권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제 영상을 뭐 한 일주일만 봐도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써 있으면은, 아, 이거는 이런 영업적인 멘트가 나오면은 로로쌤이 아니구나, 저거는 사칭이고 도용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저희 그 유튜브 채널 홈에 오시면은, 여기 홈 영상 재생목록 있는 이 커뮤니티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은 이 게시판 볼 수 있어요. 저희 쪽은 여기 보시면 이번에 3기 모집 같은 경우도 이 루트를 통해서만 저희는 여러분들께 이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입을 도와드리고. 그러니 다른 쪽은 여러분들이 도용이다, 사칭이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언론사에 이렇게 칼럼 올려드리고 있죠. 근데 이번 주는 쉽니다. 다섯째 주는 제가 칼럼을 쉬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고하지 않았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이 부분은 주중에 제가 뭐 최근에 저렇게 초보 투자분들을 위해서 칼럼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영상을 하나 뭐 제작해서 올려드리던지 할게요. 대체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요일 다우지수 급락을 했죠. 원래 마이너스 4%면 급락인데, 사실 최근에 워낙 뭐 10%대 뭐 서킷 브레이커 거의 보기 힘든 건데, 10년에 한 번도 보기 힘든 거를 뭐 연일 나오다 보니 이제 뭐 개별주처럼 뭐 테마주처럼 움직였죠. 급락 후에 급등이 나오고 하다 보니 4%는 뭐 크게 밀린 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일 목요일 날 급등했던 부분을 일부 내주는 정도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마이너스 한 3% 전후에서 시작할 텐데, 요거보다 더 하락폭이 적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중반이나 2% 초반 정도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좀 강하게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뭐 만약에 얼만큼 반등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죠. 잠시 후에 그 부분 알아보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봐야 되는 뭐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로, 이제 평소에는 안 봐도 되는데 지금 환율 동향 보시라고 했어요. 환율 뭐 이렇게 그래프 보는 거, 이 차트 보는 거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환율은 그냥 검색만 하셔도 나옵니다. 환율이 지금 1220원대에 있는데 이 구간에 있으면 안 된다. 뭐 최근에 거의 1300원 부근까지 급등했다가 한 차례 밀렸는데, 자, 1200원대에 있으면 안 돼요. 얼마? 1190원 이하, 그러니까 1180원대가 돼야 돼요. 80원 이렇게 1180원대 이렇게 돼야 됩니다. 80 몇 원 이렇게 1190원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래 구간에 있어야지 환율이 안정되는 거지, 뭐 약달러 기조가 나오고 해가지고 이 정도 내려왔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안심할 구간은 아닙니다. 왜? 지금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코로나19 질병 관련 이슈 때문이고, 그리고 유가 오일 전쟁이죠. 러시아랑 사우디 유가 때문인데,
자, 코로나 관련 이슈 지금 중국은 해결이 됐고 먼저 이렇게 올라서 있다가 이제 해결이 됐죠. 그래서 뭐 진원진 후베이성 우한 지역까지도 이제 뭐 봉쇄령이 풀렸죠. 그리고 나서 뒤에 우리나라는 괜찮았었어요.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특정 종교에서 이렇게 만들어 버렸죠. 심지어 대구 경북 지역 중심이었다가 서울에도 뭐 세미나를 많이 오고 그래갖고 전국에다 다 퍼뜨리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있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소강 상태로 가는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조금은 남았는데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뭐 2주간 시행하고 있죠. 요거 지나고 나면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뭐 예상은 하고 있는데 4월 중에는 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는 이제 해결이 되고 뭐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려감을 갖는 게 미국하고 유럽 쪽이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죠. 아, 일본까지요. 일본은 기존에 뭐 확진자가 있었는데 은폐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일단 그건 넘어가고요. 올림픽 때문에 뭐 급했나 보죠. 네, 요거는 뭐 정확한 사실은 아니니까. 자, 미국하고 EU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우려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중국은 어떻게 됐죠? 해소가 됐죠. 우리나라 어떻게 됐죠? 해소되고 있는 구간이죠. 미국하고 EU도 당연히 확산 뒤에 이렇게 해소가 되어가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가 말씀드렸죠. 아, 그때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힘들었었지 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환율이나 뭐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이나 대부분 이제 안정되어 가고 있고 아직 해결된 건 없습니다. 대신 급락 부분들 이런 공포감 쪽이 조금은 안정되어 간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부분이 조금은 안정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경기 부양책으로 기업들이나 뭐좀 살린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화 수합 정책도 아주 좋았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문제는 이 시간이 해결이 조금 지나면서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시간이 해결해지는 코로나가 아니고 이 유가 쪽이 문제다. 유가 같은 경우는 장기화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뭐 유가가 이렇게 급락한 이유는 사우디랑 러시아 중심의 오펙과 비오펙이 있는데 여기에 얘네가 힘드니까 얘네는 그 유가를 팔아 먹어서 오일을 팔아서 이제 먹고 사는 국가들, 자원 국가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야지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야 뭐 휘발유 가격 오르고 해서 기분 나쁘지만 얘네는 좋을 거 아니에요. 자원 국가들은. 그런데 미국에서 셰일 쪽을 생산하면서 가격을 계속 조정을 하고 있죠. 못 올라가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 원유 생산국 1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우디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이 생산국 1위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오펙 중심으로 한 사우디가 야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우니까 글로벌 경기 어려우니까 150만 배럴 감산하자라는 걸 러시아가 거절했죠. 저 얄미운 미국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거지 우리만 감산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다. 얘는 그럼 또 늘릴 거 아니냐. 꼴 보기 싫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랑 러시아랑 서로 이제 으르렁거리면서 감산 이 150만 배를 줄이는 게 아니고 아예 증산을 해버렸죠. 그러면은 조금 더 가격 내리고 더 많이 팔아서 우리는 이윤을 남겨서 먹고 살겠다라고 사우디가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산해서 970만 배를 생산하던 거를 1000만 배를 1200만 1300만 배를 뭐 이렇게 증산한다고 하고 러시아도 그래? 그럼 우리도 증산할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가가 이렇게 밀리면은 미국에 있는 셰일 업체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어요. 얘네는 제가 여기 그거는 44달러 위쪽 뭐 명확하게 이게 100%는 아닌데 요 부근 위쪽에 있어야지 그래도 손실은 안 보는 정도는 나옵니다. 유지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안 있으면 다 같이 죽자라는 거예요. 대신 러시아랑 사우디는 그냥 많이 팔아서 우리 먹고 살겠다라는 거고 그럼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줄도사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그래서 미국이 한 번 더 강력하게 더 밀린 겁니다. 이 부분이 해결돼야 돼요. 방법은 간단하다고 했어요. 미국이 사우디랑 러시아랑 이제 4월 1일부터 이제 사우디가 이제 증산을 한다고 했으니 이틀 남았죠. 4월 1일. 미국이 증산을 하면은 다시 한번 뭐 웅성웅성 거리겠죠. 이거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뭐 글로벌 또 다시 뭐 오일 전쟁 벌어지는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가 쓱 껴가지고 본인이 직접 가든 아니면 이제 먼저
이제 뭐 담당 부서에서 보내고 마지막에 이제 가던 트럼프가 요거를 해결을 하는 모양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결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봐라, 내가 이런 사우디랑 러시아 사이의 유가 문제 나오는 것들도 내가 다 해결하지 않느냐. 그리고 코로나 이렇게 지나가서 주가를 또 부양을 엄청 할 거란 말이에요, 트럼프는. 그러면서 봐라, 난 질병도 이겨내는 대통령이다. 나를 이제 재선으로 선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영웅놀이를 하는 거예요. 판은 다 깔려 있고 이제 주연 배우가 등장하면 되는데 그 주연 배우는 트럼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린 제 생각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유가와 환율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보시면 된다. 유가 가격을 보라는 게 아니고 이 안정을 위해서 미국이 언제 개입을 하는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면 되고, 자, 우리나라 증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3% 하락 쪽으로 해서 이제 출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76, 3%보다 약간 덜 밀려서 이게 좋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큰 차이는 아니라서 근데 뭐 나쁘지는 않다. 3%보다 더 많이 하락한 건 아니니까 나쁘지는 않다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장 마감까지 플러스 전환도 있었지만 약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냥 금요일 종가로 마감을 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 증시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개파락 나왔는데 양봉 세우면서 전일 종가까지 올라왔죠. 자, 그러면은 내일장이 좀 기대가 될 수 있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 반전을 했죠. 하락 출발을 했는데 마이너스 한 2% 조금 안 되는 정도로 해서 마이너스 1.86%로 시작을 해서 이 530포인트는 유지하기 어려운가? 라는 금요일 날 한번 저항받고 어려운가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반등이 얼만큼 나오는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반등이 이렇게 세게 나왔어요. 3.68% 상승까지. 그래서 21선 바로 코앞에 붙여놨죠. 그러면은 코스닥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좀 쉬어서 뭐 530포인트 여기 공방을 다시 벌여도 되고 내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기 갭으로 돌파해갖고 이렇게 치고 간다면 580포인트 이렇게 돌파하면 더 좋고 돌파 못하고 건드리고만 와도 코스닥은 와 강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21선 올라탈 가능성이 충분히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시장이 이렇게 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이제는 좀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한국 증시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수급 동향 간단히 보면은 요거를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두 가지를 같이 보여드릴 건데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당일 수급 동향 코스피 주식은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거 뭐 자연스러운 거다. 환율 저러면은 매도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고 환율이 좀 안정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뭐 1조 전후 매도하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고 이 줄어들고 외국인이 다시 매수 전환이 되면 우리나라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특히 코스피 쪽은 뭐 아주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연기금이 이제 슬슬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이렇게 수급의 영향을 그렇게까지 많이 받진 않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도하지 않았다는 정도만 해도 뭐 기관도 큰 매도가 안 나왔다는 정도만 해도 강력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제가 지금 매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이 3%대 상승을 보였죠. 기존에 제가 한 보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매수하지 않아서 급락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수하지 않아 사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급락이 나온다라고 했죠. 지금은 매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팔지만 않아도 급등이 나오고 있죠. 이게 시장이 달라진 걸 느끼시겠어요, 이제? 누군가 안 샀어요. 안 사면은 그래도 내려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제한적으로 가든지. 근데 급락이 나왔더니 그때는 막 5%, 7% 급락이 나왔더니 아무도 그냥 안 샀을 뿐인데. 근데 지금 팔지만 않아도 막 올라가잖아요. 시장이 반대로 된 거죠, 이제는. 이게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 반등이 나왔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급동이랑 다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그러면 오늘 보면은 코스닥 누군가 뭐 1,000억, 2,000억 매수한 거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많이 사지 않았어요. 근데 외국인이 팔지 않고 기관도 강력하게 매도 안 했더니 그냥 강력한 상승을 보였죠. 그러면은 시장이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뭐 선물 1,700계약 뭐 매수를 했는데 뭐 큰 규모는 아니지만
매도보다는 매수하는 게 좀 유리하다. 이거는 6월까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옵션 동향 같은 경우 풋옵션 매도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반등은 나오는데 그렇다고 이게 급격한 상승을 뜻하는 건 아니다. 그거는 콜옵션 매수가 들어야 되는데 콜옵션 매수도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콜옵션도 매도 우위이기 때문에 이만큼 급락한 부분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죠. 못해도 1700 위쪽은 당연한 거고 1800 정도까지는 올라온다. 요 구간까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요 구간까지. 그럼 1830 전후가 되는데 1800, 1830 요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조금 강하면은 우리 시장이 지금 누군가 파는 사람만 없어도 올라간다고 했죠. 강하면 1900, 1950 여기까지 두들길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콜옵션을 매수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상승 포지션을 크게 들린 거 아니잖아요. 올라가야 수익 보는 구조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려가지만 않으면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올라갔다가 이렇게 잠깐 살짝 이게 급락이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마감까지. 왜냐면은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은 풋옵션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급락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쉬어가는 흐름 정도는 고개 살짝 숙인 정도, 콩나물 대가리가 이렇게 살짝 숙인 정도,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기보다는 이만큼 올라가도 다시 한번 요즘 되돌림 정도, 약간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급 동향을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은 자 보세요. 외국인들이 자 선물을 보시면은 만기일 이후에 3월 옵션 3월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자 보시면 두 번째 주죠. 이때 이후부터 해가지고 얼마를 샀느냐 외국인들이 거의 4만 계약 가까이 매수를 했어요. 선물을 기존에 매수했던 물량을 다 청산을 했었는데 다시 쌓았어요. 다시 쌓아가고 있어요. 물량을. 그러면은 선물 매수는 우리가 주식을 크게 매수한 것과 같아요. 코스피 200 종목을 매수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은 코스피 200 종목을 38,000주 정도를 매수한 거, 이 정도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상승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언제까지? 이건 6월까지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어도 이제 뭐 6월이면은 두 달 조금 넘게 나왔죠. 두 달 보름 정도 남는데 그 정도까지 해서 좀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외국인들은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만기 옵션 만기는 어떻게 되냐? 제가 요거 중요하게 본다라고 했죠. 풋옵션 매도가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아래 구간에서 머물 수가 없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을 토해내야 돼요. 물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을 수는 없다. 이 위쪽으로 올라온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얼만큼 내려가든지 이거는 회복되는 구간이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된다.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V자 급등이 나와서 이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그 풋옵션 매도한 금액을 청산을 했느냐? 그럼 최근에 보시면 매수 금액으로 보시면은 요 한 5천억 정도, 5천억이래, 한 50억 정도, 그리고 100억 정도 빼고는 아직도 뭐 매도 엄청난 매도 우위란 말이에요. 아직도 2천억 이상의 풋옵션 매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올라가다가 뭐 강력하게 꺾인다? 이거는 만기일까지는 나오기가 힘들어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나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꺾인 다음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흔들림이 나와도 다시 이건 회복이 된다라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주식이 상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이 공포구간 겪으셨잖아요. 더 이상 안 밀리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 부분을 이 풋옵션 매도가 검증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려오는 것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 보니까 무조건 또 인버스 가지고 하락하면은 수익 보는 ETF 인버스를 뭐 올인을 했는 이런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최근에 반등이 좀 강하니까 또 밀릴 줄 알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분석 없이 그렇게 그냥 감으로만 투자하지 마세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예요. 적어도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나 뭐 기관인들이나 뭐 누군가는 수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급락이 나오면 외국인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어줘야 된다? 그럼 외국인들이 왜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어주면서까지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은 풋옵션이 대량 청산이 나와야 돼요. 풋옵션 매수가 적어도
한 1,500억 이상, 최소한 1,500억 이상, 아니 뭐 한 3천억 정도 나오면은 가능성은 높은데, 못해도 이제 1,500억 이상 나오면은 그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콜옵션 같은 경우도 요거는 상승 포지션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매도 우위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올라가고 안착하는 것보다는 올라가도 이렇게 쉬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한 게, 그냥 중간 정도에서 이제 반등 조금 더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그 정도에서 더 올라가지도 못하고 더 내려가지도 못하고 어디선가 이제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반등이 나온 다음에 급락,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급락이 안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보름 전만 해도 이 약세 심리가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두 가지가 확인됐죠. 수급적으로 급락이 나오면 외국인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실을 본다. 이거랑 두 번째, 시장이 어때요? 심리적으로 강해졌죠. 오늘만 해도 이렇게 올라오고 코스닥 강세 전환에서 뭐 3%대의 강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는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추가 하락에 대한 위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은 좀 자신감을 갖는 게 맞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존에는 이거 관심 갖는 분들 많을 거예요. 코로나 이 관련주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자요. 기존에 보면은 천천히 처음에 뭐 마스크 관련주가 떴어요. 그쵸? 마스크 관련주가 먼저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소독해야 되니까 뭐 알콜 무슨 소독 이런 관련주들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단키트, 진단시약 뭐 이쪽 관련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장으로 이제 시젠이 뭐 등극을 돼 있죠. 근데 요거 보시면은 이것만 간단히 봐드릴게요. 자, 시젠이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날 굉장히 중요한 캔들이 하나 나왔는데 위아래를 꼬리를 길게 달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정체되는 캔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얘가 14만 원을 돌파해 가지고 안착해서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 만약에 돌파하더라도 안착 못하고 밀린다거나 하면은 이거는 시제는 여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거 넘어가줘야 돼요. 넘어가야지 한 차례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못 넘어가고 안착 못하고 이런 식이 된다? 그러면은 이 구간이 오버슈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후에는 과거에 이제 HLB 20만 원 보셨죠? 급락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의하시고, 신규 매수는 절대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고 보유하신 분들이 어떻게 정리하느냐, 해당 구간을 찾는 구간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오늘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건 다행인데, 오늘 이 위쪽에서 이렇게 음봉이 계속 나오는 건 좋지 않아요. 14만 원 빨리 넘어가 줘야 되고, 못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고점이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은 관련주들이 진단 시약, 진단 키트, 시약 키트 이쪽으로 해가지고 급등이 나오고 마스크 올라오고 뭐 알코올로 다 같이 올라오죠. 그 원격 진료 올라오고 이제 원격 그 온라인 교육 올라오고 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는 하나씩 얘 올라오고 쉴 때 다른 놈 올라오고 쉴 때 다른 놈 이렇게 바톤 터치식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같이 올라오죠. 테마주들은요, 이렇게 순환이 돼야지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쪽 1번으로 돌아와서 또 순환이 되고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테마주장인 건데, 테마주장이 이거 거의 끝나간다는 뜻이에요. 저렇게 순환매가 빠르게 나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는 조금 이 막차에 가까웠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수출 관련돼 가지고 뭐 계속 뭐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만, 일부 소수 종목들만 조금 더 볼 수 있겠지만 신규로 접근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은 다른 쪽 보시라고 했죠. 제가 금요일만 해도 한진칼 말씀드렸잖아요. 한진칼 끝나지 않았다. 요거는 이제 뭐 1차적인 방어에 성공한 거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21선 갭으로 돌파한 거 아주 강력한 돌파 시그널이다라고 교육 강좌 올려드렸었죠.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러면은 이제는 신규 매수를 들어간 게 2연상 올라갔죠. 이게 계속 가면은 중간에 이제 단기 급등 사유로 거래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내일 정도의 강세 구간이 나오면은 천천히 분할 매도하면서 매도할 자리를 찾는 게 맞다. 그러니까 테마성 있는 종목들이
빠르게 순환이 됐다? 그럼 테마장이 끝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오늘 포인트는 이거예요. 테마주들 이제 끝나가는 여기 보인다. 두 번째, 시장이 자신감을 가졌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가능성이 낮다. 적어도 4월 만기일까지는, 다음 주까지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손실 안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 정도 안정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저점에서 주식을 좀 모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자신감을 가졌고, 그리고 세 번째, 만기일 영향력으로 해서 저점을 확인해주고 이제 추가적인 급락은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누군가가 밑에서 불안할 때 이제 등을 받쳐주면 굉장히 안정감 있잖아요. 이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이 변했다라는 거, 여러분도 체감으로 느끼시잖아요. 그럼 제가 굳이 이렇게 강력하게 시장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안 해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점, 과거에 공포심이 있던 거를 지금까지 갖고 오면 안 돼요. 시장이 변하면은 내가 느끼는 감정도 변화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과거에 얽매이면 안 돼요. 종목들도 옛날에 잘 나갔던 종목들 매매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 많이 말씀드렸는데 월요일이고 월말이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투자 전략 짜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는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하셔서 한 번의 성공이 아닌 꾸준히 안전 투자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